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자바 객체 내에서 회원 클래스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 테이블을 생성해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자바 클래스로 멤버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는 회원의 아이디, 회원의 이름, 회원의 이메일, 회원의 나이 정보를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대응해서 테이블에는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회원 아이디, 이름, 이메일, 나이 각각이 매핑되는 형태로, 즉 클래스는 테이블에 매핑이 되고 프로퍼티는 컬럼에 매핑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실제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맨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자바 클래스 객체로 관리를 하겠죠.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거예요. 또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우리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조회해서 또 이러한 멤버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내는 일, 즉 자바 객체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사이에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 이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에는 마이바티스와 JPA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바티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아마도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회원 정보를 조회한다라고 하면 select all 이러한 형태의 API를 호출하고 그리고 이 API가 멤버의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아이디를 갖는 회원을 조회한다? 그러면 select by ID 이런 메서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개 변수로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회원 아이디를 전달하면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가 이렇게 자바 객체로 반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바 메서드를 정의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죠. 한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elect all에 해당하는 SQL 문장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select from member 그리고 id를 사용해서 회원을 조회하는 이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 그때 SQL문은 이러한 SQL문이 수행이 되어야 할 거예요. select from where id는 3.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바의 메서드와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을 매핑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멤버 객체로 매핑해서 만들어내는 일, 이것을 마이바티스가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자바의 메서드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사이에 매핑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바의 메서드와 데이터베이스의 SQL을 XML 형태로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이러한 자바 인터페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 정보를 SQL과 매핑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로 멤버 매퍼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요. 이 안에는 select all 그리고 select by id와 같은 메서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매핑해서 select all 메서드가 호출되면 select from member 그리고 select by id가 호출되면 SQL문은 select from member where id는 뭐뭐뭐 이러한 SQL문이 수행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XML로 매핑하는 겁니다. XML을 매핑하는 문법은 마이바티스 org의 DTD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XML 문서는 매퍼라고 하는 최상위 엘리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select라고 하는 엘리멘트로 SQL문을 매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바 인터페이스와 SQL 매핑된 XML 파일을 짝을 지어야 되는데, 짝을 짓는 방법은 XML 파일의 최상위 엘리멘트인 매퍼에 이 XML 파일과 짝을 이루는 자바 인터페이스의 풀 패키지 네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바 인터페이스와 이 XML 파일은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elect all, select by id라는 메소드와 이러한 SQL 문을 매핑시키는, 즉 짝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이 select 엘리먼트의 id로 동일한 메소드 이름과 동일한 아이디를 지정해 주면 비로소 이 메소드와 이 SQL 문이 서로 쌍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id가 select by id죠. 그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인 select by id, 이것과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단순히 SQL 문만 매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전달하는 방법은 전달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 앞에 골뱅이 파람 id, 어떠한 이름으로 SQL로 이 파라미터 값을 전달할 것인지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샵 물결 괄호 id 이런 식으로 뽑아서 SQL 문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하면 자바 인터페이스와 XML 파일을 매핑하고요. 짝을 이루게 하는 방법, 여기 최상위 엘리먼트 네임스페이스에 나와 짝을 이룰 자바 인터페이스의 풀 패키지 이름, 그리고 각각의 select 이 SQL 문과 짝을 이룰 자바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메소드는 id로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자바 인터페이스와 XML 파일이 짝을 이루고요. 또 메소드와 SQL 문이 각각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라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연계된 SQL 문이 수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바 인터페이스와 XML 파일을 매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 위에 매퍼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임으로써 이 구현체, 즉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는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컴포넌트에서 얼마든지 의존성을 주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과 XML 사이를 매핑을 해서 메소드와 SQL 매핑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XML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SQL 문을 바로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직접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멤버 매퍼와 동일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별도의 XML 파일로 SQL을 매핑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메소드 위에 select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SQL 문을 매핑한 거예요.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id 값을 param id란 이름으로 SQL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SQL에서는 샵 물결 괄호 id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SQL을 매핑하는 방법, 자바 인터페이스와 XML을 정의해서 매핑하거나 또는 자바 인터페이스 위에 바로 애노테이션을 써서 매핑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편하고 가독성이 좋고 유지보수에 편할 것인가는 개발자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핑할 SQL 문이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메소드 위에 바로 SQL 문을 매핑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SQL 문이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뷰랑도 사용해야 되고 두 개 테이블 조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SQL 문이 복잡해진다면
별도의 XML 파일로 분리를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이바티스를 쓸 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판단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죠.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마이바티스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둘게요. 프로젝트는 그래들 빌드 시스템을 쓸 거고 랭귀지는 자바, 스프링 부트 버전은 현재 최신 버전 중에 정식 버전이 3.5.3이네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디펜던시에 Add Dependencies 클릭하시고 마이바티스. 그런데 마이바티스를 선택했더니 이러한 경고 문구가 나오네요. 스프링 부트는 3.3.0보다 같거나 크고 또 3.5.0 마일스톤 1 버전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 부트는 지속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지만 마이바티스는 스프링에서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이 버전업이 될 때마다 매번 같이 마이바티스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약간 한 발 늦은 그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3.5.3이 릴리즈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이바티스가 3.5.3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바티스 쓰기 위해서는 3.3.0보다 크고 3.5.0 마일스톤 1보다 작은 버전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있는 경고 문구처럼 그 사이에 있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3.4.7이 마이바티스를 지원하는 가장 최신의 공식 스프링 부트 버전이 되겠네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한 주, 두 주 정도 지나면 3.5.3에서도 마이바티스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우선 지금은 3.4.7 상태로 놓고 마이바티스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마이바티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경고 문구는 없어졌죠. 마이바티스를 포함시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H2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까지는 외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는데요. 실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는 H2 데이터베이스, 즉 내장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의 내장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시켜 볼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좀 더 편리하게 코딩하기 위해서는 롬복도 포함시켜 보죠. 자, 이렇게 마이바티스, H2 데이터베이스, 롬복 3개의 의존성을 포함시키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만든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로 열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의존성들이 모두 잘 포함되어 있는지 build.gradle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죠. 자, 롬복 포함이 되어 있고요. H2 데이터베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티스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포함한 마이바티스, 롬복, H2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할 그러한 객체를 우리는 보통 모델 객체라고 부르고요.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델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멤버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보죠. 회원 정보를 관리할 객체입니다. 회원 아이디, 회원의 이름, 회원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회원의 나이를 관리할 프로퍼티 4개의 프로퍼티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롬복을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 빌더, all arg constructor, no arg constructor 요 4개는 거의 콤보처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개를 콤보로 사용하시면은 이 멤버라는 클래스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 이외에 게시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article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게시글의 id, 게시글 제목, 게시글 본문, 그리고 보통 게시글과 같은 경우에는 생성 날짜와 수정된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생성된 날짜, 수정된 날짜, 그리고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멤버 아이디, 이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이 누구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티클에는 멤버 아이디라는 프로퍼티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도 편리하게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빌더 all arg constructor, no arg constructor 4개의 롬복 애노테이션을 콤보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지난번 영상에처럼 외부의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과 같은 스키마, 그리고 초기 데이터는 미리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을 하고 입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H2 데이터베이스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다 같이 데이터가 없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초기 스키마를 만들거나 초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 스프링에서는 이것을 지원합니다. 초기 스키마는 리소시스 밑에 schema.sql 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고요. 초기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리소시스 밑에 data.sql 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내장 데이터베이스에 create table과 같은 스키마 생성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스키마가 만들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SQL은 스키마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서트문이라든지 이러한 SQL문을 통해서 초기에 설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자, 스키마를 만들어 볼까요? 스키마 만드는 스크립트는 책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article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멤버에는 아까 우리가 클래스 객체에서 봤던 것처럼 ID, name, email, age, 그죠? 멤버에서도 ID, name, email, age가 있었었죠. 아티클은 어떻습니까? ID, 타이틀, 디스크립션, 생성된 날짜, 수정된 날짜, 그리고 이 게시글 작성한 회원의 ID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원의 ID는 foreign 키로 설정해서 이 멤버 테이블의 이 ID, 즉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는 이 아이디가 이 멤버 아이디가 참조하는 키다라고 foreign 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H2 내장 데이터베이스에 2개의 테이블을 스키마를 만들게 됩니다. 초기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초기 데이터도 책에 기술되어 있는 예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이름, 이메일, 에이지 이 세 가지의 컬럼의 데이터를 넣을 거고요. 이름, 윤서준, 이메일, 나이. 그래서 윤서준, 윤광철, 공미영, 김도윤 4명의 회원 정보를 초기 데이터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 데이터로 게시글도 미리 만들어 봤어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시글에 제목, 본문, 생성된 날짜, 수정된 날짜, 그리고 작성자 아이디. 그래서 제목과 본문, 생성된 날짜와 수정된 날짜는 H2 데이터베이스에서도 MySQL과 동일하게 current time stamp라고 하는 문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날짜와 수정된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회원 아이디는 1번, 2번, 1번, 2번. 즉 1번 윤서준 씨가 첫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작성했고요.
아이디 2번에 해당하는 윤광철 씨가 두 번째 제목, 네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데이터까지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 거예요.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 그리고 게시글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어 보죠. 이러한 인터페이스 규격은 매퍼라고 불리고요. 매퍼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퍼라는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멤버 매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죠. 멤버 매퍼, 얘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입니다. 멤버 매퍼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매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메서드를 몇 개 정의를 해보죠.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회원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select all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이 메서드는 당연히 모든 멤버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죠. select all, select all이 호출되면 select from member라는 SQL 문이 수행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select by id도 한번 정의해 보죠. 얘는 파라미터로 id, 조회하고자 하는 회원의 id를 전달합니다. 이때 SQL 쪽으로 파라미터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파람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쓰고요. 전달할 이름, id라는 이름으로 id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멤버라는 객체를 반환하도록 하고요. 이 메서드가 호출되면 id를 where 조건에서 필터링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id는 그죠? 이 값이 이 i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꽂힐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퍼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X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XML, 매퍼 XML 파일은 resources라고 하는 폴더에 매퍼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에 몰아서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멤버, 매퍼, XML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죠. 자, 이 XML 파일의 구조는 책의 예제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ML 파일은 누구와 짝이 되느냐? 네임스페이스를 정의를 했죠. com example demo mapper의 member mapper, 즉 com example demo mapper의 member mapper라고 하는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과 짝을 이루는 XML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매퍼에서 정의한 두 가지 메서드가 있었죠. 이것을 매핑해 보겠습니다. 매핑할 때는 select 매핑이니까요. select하고 매핑할 메서드 이름을 id로 지정하면 됩니다. select all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매핑할 SQL 문장을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select 문도 마찬가지로 select id는 select by id, select where id는 id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멤버 매퍼라고 하는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과 매핑되는 짝을 이루는 매퍼 XML 파일을 만들었고요. 또 그 안에 select all 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매핑하는 SQL을 정의했습니다. 또 select by id라고 하는 메소드에 매핑하는 SQL도 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멤버 매퍼라고 하는 자바 인터페이스와 XML 파일에 있는 SQL 문들을 매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핑하고 나면 한 가지 설정을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XML 매핑 파일들의 위치가 어디다 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설정 파일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myBatis mapper locations 여기에 클래스 패스 mapper 이렇게 매핑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것은 소스 메인 자바 이 위치 여기가 이제 클래스 패스가 되는 거고요. 또 리소스 이 위치가 클래스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클래스 패스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매퍼 하위에 있는 모든 XML 파일들을 다 XML 매핑 파일로 인식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설정 파일을 보고 myBatis는 여기에 있는 XML 파일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바 인터페이스와 XML 파일에 있는 SQL을 매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멤버 매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XML과 매핑했다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매퍼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규격을 myBatis가 구현할 거예요. 구현할 겁니다. SQL, 매핑된 SQL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멤버라는 객체로 변환해주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구현할 거고 멤버 매퍼 객체가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멤버 매퍼를 의존성 주입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자,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myBatis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플리케이션 런너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에도 컴포넌트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서 스프링 빈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이 myBatis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빈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런너로 구현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서드에서는 조금 전에 만든 멤버 매퍼를 의존성으로 주입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의존성 주입받기 위해서 auto-wired.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ru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내에서 멤버 매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srf4j 해서 로그 객체를 활성화시켰고요. 자, 제일 먼저 해볼 것은 모든 멤버들의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멤버 매퍼에 우리가 정의한 게 select all 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호출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멤버 테이블 안에 있는 회원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멤버 객체로 변환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로그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회원 목록 여기에 가지고 온 멤버스를 출력해 보죠. 자, 이것과 별도로 특정한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멤버 select by id 2번 아이디를 갖는 사람을 조회해 보죠.
2번 회원은 하고 로그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되었으니까 실행을 해 볼까요? 그레이들 태스크에서 어플리케이션 부트런 자, 실행이 완료되었네요. 스프링 로고가 나왔죠. 3.4.7 그리고 네, 회원 목록 회원 목록에 멤버 아이디 1번 윤서준, 멤버 아이디 2번 윤광철, 3번, 4번이 모두 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멤버 아이디 4번 김도윤까지 조회가 됐고요. 두 번째 쿼리 2번 회원만 우리가 조회를 했었죠. 2번 회원 아이디가 2번인 윤광철 씨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리해 볼게요. 멤버 매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규격을 통해서 앞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오거나 아이디로 조회하는 등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바 인터페이스 규격의 메서드 호출될 때 실제로 어떤 SQL이 수행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매퍼, 멤버 매퍼 XML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 네임스페이스에는 멤버 매퍼의 풀 패키지 이름을 지정해서 이 XML 파일이 요 자바 인터페이스와 연동된다, 짝을 이룬다 라고 매핑을 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메서드 이름을 아이디로 해서 이제 메서드와 SQL문을 매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멤버 매퍼를 의존성으로 주입받고 멤버 매퍼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마이바티스가 매핑된 SQL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객체로 변환해 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모두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XML 방식으로 매핑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애노테이션 방식으로 매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애노테이션 방식으로 아티클, 즉 게시글에 대해서도 한번 조회를 해보죠. 매퍼에 게시글을 조회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겠습니다. 아티클 매퍼 인터페이스로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리스트 아티클 자, 모든 게시글을 조회하기 위한 메서드를 하나 정했습니다. 얘는 이런 SQL 문이 수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아이디로 게시글 조회를 하기 위한 메서드도 정의를 했습니다. 이 메서드가 호출되면 where id는 id 이것이 호출되면 되겠죠. 자, 애노테이션으로 SQL 매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XML 파일을 만들지 않고 이것 자체를 바로 메서드 위에서 select 이렇게 바로 select annotation을 사용해서 매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핑을 하면 돼요. 이제 게시글을 조회하기 위한 매퍼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었으니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아티클 매퍼라고 하는 의존성 객체를 주입받아 보죠. 오토와이어드
자, 이것은 잠시 주석으로 막아두고요. articles article mapper에 select all 하면 모든 게시글을 조회할 겁니다. 게시글 목록 articles 조회한 게시글 목록을 출력하고요. 또 그 밑에는 특정한 아이디를 갖는 게시글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article mapper에 select by id 1번 게시글 아이디가 1번인 게시글을 조회를 해보죠. 일 번 게시글 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오류가 발생했네요. 네, 아티클 매퍼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네, 여기에도 우리가 매퍼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 주어야 그래야 스프링이 이 아티클 매퍼를 구현한 객체를 스프링 빈 객체로 만들고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넣겠죠. 이렇게 해 주어야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고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토와이어드를 통해서 주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었고요. 게시글 목록 아티클 아이디 1번 첫 번째, 아티클 아이디 2번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네 번째까지 모두 조회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서는 1번 게시글 아이디 1번을 사용해서 게시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티클 아이디 1번인 첫 번째 제목,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게시글이 조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티클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티드까지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됐는데 멤버 아이디는 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데이터 SQL에서 이렇게 멤버 아이디에 값을 넣어 주었는데 왜 select 했을 때는 이 멤버 아이디가 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티클 매퍼에서 이 API가 호출되면 이 SQL을 사용해 주세요. 이 API가 호출되면 이 SQL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메서드에서 SQL로 가는 매핑은 했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아티클로 매핑하는 것은 마이바티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이름의 컬럼 값을 같은 이름의 프로퍼티로 매핑을 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요. 멤버 언더스코어 아이디로 만들었죠. 이것을 멤버 아이디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 보통 2개, 3개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컬럼 이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자바 객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캐멀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2개의 단어를 붙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테이블에 있는 컬럼 네임, 멤버 언더스코어 아이디 이것을 이쪽으로 매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 이름과 클래스 안에 있는 프로퍼티 이름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컬럼 이름과 프로퍼티 이름이 매핑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매핑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 또 이 영상에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다양한 조건들의 SQL 매핑들, 그리고 이런 SQL 매핑을 할 때 SQL 인젝션과 같은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은 이것이 스프링 부트다 책에 기술되어 있으니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마이바티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